유시민 똥 치우기. 예, 요즘 이제 그 ABC 뭐 이것 때문에 난리죠. 예, 그 어제 제가 방송을 좀 해서 그 분석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할아버님이, 이 노인네께서, 김어준은 이제 애견남이고, 김어준 아까 뭐 상당히 쫄았죠, 한준호한테. 그 버벅대는, 뭐 이런 모습. 그 김어준이 사과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오만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멘탈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지는 줄 아는 거야. 그 애들이 그런 생각 같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김어준이 그동안 보면 뭘 잘못하고도 사과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김어준이 좀 건방지다,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한준호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이 또 한참 후배죠, 나이로 보면은. 한참 후배인데 뭐 7, 8살 한준호 의원이 더 나이가 어려요. 어린 사람이 좀 쓴소리 하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쫄아가지고 뭐 어버버대고,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 그 뭐 정준희 교수랑 한 얘기를 거기서 왜 하고, 예? 아니 그리고 아니 그 자기 변명을 왜 합니까? 그 저기 경기지사 후보 초청해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 변명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뭐 제가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걸, 무슨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주저리주저리 하면서 그 정준이랑 뭐 방송한 걸 그걸 왜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멘탈이 대단히 약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견남이다, 오늘 그런 게. 생긴 걸 보면은 애견남이 아니라 뭐 애견남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강아지인지 이게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 멘탈은 보니까 아주 뭐 대단히 여성스럽고 섬세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멘탈이 약하구나. 너무 때리면 안 되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김어준 씨를 제가 너무 때렸는데, 저는 뭐 막 센치하고 뭐 쫄지마 씨바 막 그래갖고 막 허세를 떨길래 세구나. 내가 좀 때려도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어떤 그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 없이 뭐 강한 사람인데 막 때리면 되지, 이렇게 해갖고 막 때렸어. 근데 오늘 보니까 저 잘못 때리면 죽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때리면 안 되겠다.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보다 완전히 뭐 멘탈이 약하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뭐 그래도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뭐 지식인 스피커다 이런 평가를 받아오신 분이고, 뭐 나름 뭐 책도 많이 쓰시고 본인이 이제 공부 많이 했다고 이제 자랑을 하고, 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적 능력은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망가지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품격 뭐 이런 건 유지를 하면서 망가질 줄 알았더니, 야, 이거는 뭐 정봉주 수준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그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쓸데없는 우월의식, 엘리트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본인의 어떤 우월감이 무너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지면서 자멸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지식이, 그 유시민 씨의 지식이라는 게 이게 사상 누각 같은 거죠. 이게 뭐 모래성 위에 쌓아놓은 지식이구나. 툭 쳤더니 그냥 와르르 허물어져 버리는. 몇 번 이번이 이제 3번째잖아요. 뉴스공장 처음 나와가지고 욕먹고, 그거 빨리 만회를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BC 나갔다가 또 욕먹고, 그래 이번에는 이제 어차피 검찰개혁 이슈도 좀 정돈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좀 감정이 누그러졌겠지 싶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불질러가지고 또 욕먹고. 저 같으면은 일단 좀 방송 출연을 좀 시간을 둬요.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좀 진정된 다음에 나와서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할 게 있으면 이제 해명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돼요. 다 떠나서 이런 판단력 자체가 흐려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멘탈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름 정치 경험도 많고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신 이런 분이어서 어느 정도 멘탈 관리는 되지 않을까? 저는 유시민 씨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3단 콤보로 급발진을 해버리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하지? 뭐 방송 출연해가 출연료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으신 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본인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은 생각보다는 멘탈이 대단히 약한 사람이구나.
애견남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다고 얘기했는데 유시민의 지식의 깊이라는 거, 지식의 무게라는 게 깃털처럼 가볍게 그지없구나. 그러니까 지식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내공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이. 저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냥 뭐 멘탈이 거의 그 바위산의 수준이잖아 저는. 제 멘탈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쟤네들 털레반 애들이 아주 환장하는 거지. 멘탈이 흔들리질 않아. 와가지고 여기서 맨날 채팅창에다가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욕이나 처먹고 가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나름 이제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지식의 깊이가 쌓이면은 사람이 내공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웬만한 바람에는 안 흔들리는 거야. 바람이 뭐 불거나 말거나 씨발 뭐 내가 신경도 안 쓰고 그 뭐 돈을 벌면 뭐하고 뭐 인기를 끌면 뭐하냐 뭐 그리고 이제 어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그 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아. 아니 싸울 필요가 없지. 그지? 내가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니들 따위랑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이제 사실은 보면은 우월의식, 엘리트 의식이죠. 진짜 엘리트 의식. 그러니? 그래. 니네가 이겼어. 뭐 제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문조털 내가 이겼어. 검찰개혁. 니들이 이겼어. 잘했어. 어준이 잘했어. 그 니네가 이겼어. 우리 졌어. 괜찮아. 뭐 이러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와, 우리가 해냈습니다. 최한욱이 옳았다. 이재명의 뜻을 최한욱이 제일 잘 읽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님 말씀이 그렇다더라. 그리고 뭐 쟤네들이 이겼다더라. 그래, 니네 이겨. 그 앞으로도 이기고 계속 이겨. 이기면 되지 뭘. 이놈들. 떼끼 이놈들. 계속 이겨라 이놈들아. 이러잖아. 그리고 제가 뭐 하다가 뭐 사고 치면은 저는 뭐 길게 안 끌잖아요. 그냥 바로 사과. 바로 납작 엎드리잖아. 제가 뭐 큰 사고건 작은 사고건. 요즘에는 뭐 사과할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과하시는 모습을 못 보셔서 제가 아주 상당히 건방진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만 해도 별명이 민주당 사변인이었어요. 네? 사변인. 사과 전문 대변인. 1일 1사과. 그냥 방송 시작할 때 사과하고 시작합니다. 예, 오늘 오디오가 사고가 났네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 틀렸네요.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사과가 뭐 이렇게 힘들어. 시인의 마을님, 유시민은 유진중권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과가 뭘 너무 쉽잖아. 저는 사과가 제일 쉬워. 겸손은 쉽다가 아니고 저는 사과는 쉽다야 사과는. 겸손은 어렵단가요? 뭐죠? 겸손은 힘들다? 겸손은 힘들다지. 저는 사과가 제일 쉽다. 사과하면 다 끝나잖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죽을 죄를 졌어도 사과하면 그 순간 끝나는 거야. 내가 뭐 고개 좀 숙였다고 저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저는 저의 가치를 알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내 그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진짜 제가 잘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자존감이 높으니까 사과해도 나 뭐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는 훌륭하니까 사과해도 돼. 네, 사과하는 겁니다. 예. 잘못했어요.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요즘에? 뭐 있으면 지적 좀 해봐요. 사과 좀 해보게. 요즘 너무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건 멘탈이 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멘탈이 약한 거예요.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센 척을 합니다. 허세를 떨어요. 허세를 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멸을 하는 거예요. 자멸을. 근데 아무튼 유시민 씨 뭐 요즘에 이제 완전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 ABC 얘기.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지식인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나. 김어준이 저런 사기를 쳐도 조롱을 당할 판에 나름 진보의 현자라고 주접을 떨고 다니셨던 분이 저런 무슨 초등학생도 아닌 유아적인 저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나. 유아적 궤변이라고 어제 썸네일은 표현했어요. 이건 유치한 게 아니고요. 유아적인 거예요. 유치가 더 어린 건가? 아무튼 태아적이다. 유아적도 아니고 태아적 수준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화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요거 다른 화면이네요.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내일 하기로 하고 다른 화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영상 사고가 너무 많네요. 예. 영상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네. 예. 아유, 죽을 잘 졌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자료화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죽여주시옵소서. 응? 예. 이렇게 잘하면 이거 사과하면 되잖아요. 뭐 어떡할 건데? 어쩌라고? 사과했잖아. 뭐 어쩌라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나중에 이쁘게 만들어서 보여요. 예, 그건 뭐예요? 이 A는 이 부업에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할 때 가치에 기반을 두고, 아, 올바름이라든지 그다음에 B는 이익에 중점을 두고 해요. 이익 생존, 그래서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또 함께 나도 아, 생존해야지. 음. 교집합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냥 이런 거예요. 인간 세상이. 아, 스타일.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높잖아요. 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여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기 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커지는 거예요. 아, 예컨대 이제 지방선거를 예를 들면 후보만 되면 무조건 당선될 것 아, 같잖아요. 본선에서. 후보만 되면 당선. 그렇지. 그래 후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엄청 좋아하니까 친명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건은 이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대기에 딱 좋은 단어를 조금 아름답게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B그룹이 커져요. B그룹이 커져. 네. 근데 이건 정치인들 얘기고 네, 일반 시민들 지지자들은 A가 많아요. 가치. 그렇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 바람직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네. 뭐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많은 하고 것 있는 같아. 거잖아요. 많은 것 같아. 아니 코스피 6천보다 나는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댓글 보면. 네, 그런 사람들은 어. C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 교집합 부분이 있는데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글쎄로 이 사람들이 소수처럼 보여요. A가 소수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아,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이런 분들의 코어 그룹이에요. 여기가. 아, 대통령의 뜻이 뭐냐를 왜 맞추려고 그러냐 하면 B에서 내가 B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비평가 중에도 봐 내가 대통령 생각을 맞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B에 속한 사람이고요. 아 죽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비평가 중에도 A에 속한 사람은 대통령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야.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잤어. C의 교집합에 속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대통령의 의사를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정부 입법안으로 그냥 100% 가게 되면 이 A가 난리가 날 거야. 코어 지지층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달리 지지할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지지할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눈앞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힘당을 찍어줄 수도 없어.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혹시 이게 떨어지면 대통령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나 대통령 좋아하니까 잘한다고 계속 대답을 해. 지표에는 안 나타나요. 이 코어 지지층은 이 A그룹은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을 때는 표도 안 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인간의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자, 뭐 여기까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도 아니고 제 태어나서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봐요. 이거 뭐 많이 회자가 됐던 얘기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가지 지점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민주당 정치인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가치지향적인 부류가 있고 이익지향적인 부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지향적인 정치인들은 검찰 개혁을 지지한 것, 즉 그 친문 성향의 의원들, 정치인들은 가치지향적인 정치인으로 본인이 네이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친문 성향의 정치인들이 가치지향적인지 이익지향적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검찰 개혁 가지고 난동을 부렸던, 쉽게 말씀드리면 정청래, 조국, 추미애, 김용민, 얘네들은 가치지향적인 정치인이고, C그룹이죠. B그룹이죠. 이익지향적인 정치인은 이현주, 뭐 강득구, 황명선, 그 다음에 공소취소 모임 같은 거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익지향적이어서 명파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금은 명파리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요, 100% 전적으로 이익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100% 전적으로 가치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혹은 내 개인의 이득만을 무조건 취하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겠다, 그런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누구는 순수하게 100% 가치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순수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은 참이슬 먹고 살아? 김어준은 돈 안 벌어요? 그 수익 창출 방송할 때 수익 창출 안 합니까? 이거 수익 창출 안 할 수 있어요. 수익 그 광고 안 뜨게 광고 설정을 해두면은 수익 창출 전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청자들 보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슈퍼챗 다 차단시킬 수 있어요. 슈퍼챗 안 받고 무슨 ARS 뭐 그런 거 하더만, 그런 거 안 해? 아니 별거 다 팔던데? 뭐 무슨 뭐 잠옷도 팔고 양말도 팔고 칼도 팔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던데? 다이소도만 털보 다이소를 차려놨더라. 그래서 김어준은 전혀 본인의 어떤 이익과 무관하게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 유시민 작가는 그 방송 나와가지고 이빨 털고 있는데, 그게 오직 나라와 민족,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출연료 안 받아요? 유시민? 출연료 안 받냐고. 응? 책 안 팔아? 이번에 유시민 씨가 왜 갑자기 방송에 이렇게 빠르게 나온 줄 아세요? 책 장사하러 나왔잖아. 책 나온다며. 지금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쪽팔리잖아요, 지금. 2번이나 개 쌍욕을 먹었잖아. 그러면은 좀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좀 자중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뭐 쓱 나오든지, 사람들 잊혀졌을 때,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유시민 씨가 왜 이렇게 빠르게 나오느냐? 책 나왔거든. 책 나왔으니까 욕은 한때고 돈은 영원한 거예요. 예? 욕 먹는 건 잠깐이고 돈은 영원히 남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욕을 먹더라도 일단 책을 팔겠다, 이런 어떤 이익 추구의 정신을 가지고 방송 출연한 거잖아. 지금 때가 아닌데도. 혁신님, 참고로 윤석열 코어 지지층도 20% 있음. 노무현 때도 낮을 때 20% 나왔듯이 양측에 20%씩 코어는 있어. 근데 20%가 윤석열 노무현을 철통같이 지켜줬음. 20%로 뭐 하려고. 예. 누구도 저는 그래요, 인간이. 그리고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부도덕한 일이 아니에요. 본인들 별로 도덕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저는 저 도덕팔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문 386들, 이거에 이제 위선이라고 내로남불이라고 욕먹는 거죠. 지들은 강남에 아파트 살면서 겉으로는 뭐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 봉사하는 것처럼, 이거 다 개소리예요. 저는 솔직히 정치인들이, 저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 경향과 또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이타성이 사람은 동시에 내재가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생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그 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런 책을 무슨 도킨스인가요? 뭐 그런 사람이 쓴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DNA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뭡니까, 그 미토콘트리아인가 뭐 하여튼 아메바인가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진화를 한 거잖아.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DNA, 즉 생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생명체는 그런 거예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래도 우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존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욕구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욕구가 잘못된 거예요. 생존하려는. 이 욕구가 잘못된 거야?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존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보다 더 뭐라 그럴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 뿐인 거지. 응? 다 생존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생존하려고 돈 버는 거야. 이거 우리의 본능에 해당하는 문제지. 본능이 잘못됐어 너는. 이게 뭐 조선시대야? 쉽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이거 못하게 했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사랑을 못하게 하잖아 막. 그거 뭐 부도덕한 거야. 이거 사랑을 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종족이 번식돼야 개체로서의 인류가 지속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어떤 본능인 거예요. 막 해야 되는 거야 막. 근데 그거를 무슨 막 부도덕한 거라고 그러고 막 이거 하면 죽는다.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런 희한한 도덕주의, 봉건적 도덕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사랑하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던 이런 이익 추구의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건 도덕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본성인 거야.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은 각자 개별 개체로서의 인간들이 각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처럼 각자의 욕망을 추구할 경우에 그게 공동체의 공익을 깨칠 수 있는 경우를 억제하는 거예요. 즉 개체로서의 개인의 생존이 집단으로서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그런 집단과 공동체 속에서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국은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조차도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붕괴되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생명체예요.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런 생명체들은 무슨 집단 군락을 이뤄가지고 뭐 사회를 이뤄서 살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각자 그냥 이빨 잘 갈아가지고 그냥 가갖고 뭐 어디 뭐 없나 그래갖고 물어 뜯어갖고 뭐 사슴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뭐 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슴을 잘 사냥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보자. 그래서 뭐 대통령 사자, 총리 사자 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얘네들은 각자의 능력 가지고 생존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사냥이 안 돼. 집단을 이용해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이 붕괴되면은 인간은 생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즉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은 사실상 일치돼 있는 거야. 일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자 이타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의 이익 추구와 대립되지 않는다 결코. 즉 무슨 얘기냐? 인간을 누굽니까? 그 유시민이 그 허접하게 그려놓은 그래프처럼 누구는 무슨 가치지향적이고 누구는 이익지향적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는 가치지향성, 즉 공동체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그런 이타성과 또 개인의 어떤 이익을 달성하려는 이기성이 동시에 내재하는 거야. 근데 그 이기성의 범위가 공동체의 이익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동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나눠진다는 거야. 누구도 일방적으로 가치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도 일방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블랭크님, 노무현 정신이라는 가치를 팔며 지들 이익 챙기는 문바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저런 그래프 자체가 조잡하다는 거야. 제가 태아적이다, 유아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니 사회를 보는 통찰력, 인간을 보는 통찰력이 저거밖에 안 돼? 누구에게나 여러분도 이익 추구해요. 그죠? 또한 가치도 추구해 우리는. 그리고 그 이익과 가치의 균형을 찾아내는 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인 거야. 인간의 조직, 정치라는 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개별 인간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의 균형을 찾아내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 집단은
아, 쟤네는 이익 추구의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어떤 정치 집단도 얘네는 가치만을 추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번들을 하잖아.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공공선이 어떻고 막 주접을 떨잖아.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상당히 가치지향적이고 공적인, 이런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내면에는 책을 팔아야겠다라는 이익이 내재돼 있잖아.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숨겨, 얘네들이. 숨기고 겉으로는 자신들은 오직 공공의 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즉, 이익 추구를 하는 인간이 가치 추구를 하는 인간처럼 위장을 할 수 있고, 가치 추구를 하는 인간이 이익 추구를 하는 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아무튼 여의도 정치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 이번에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시끄럽게 떠든 사람들은 가치 추구를 하는 그런 집단이고, 혹은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이익 추구를 하는 집단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게 뭐 기독교적인 이분법도 아니고 이거는 예, 거의 유치한 수준의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수준의 예, 이러한 저는 이분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김어준 같이 어디가 모자른 사이비 교주가 저런 얘기를 떠들었으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해요. 뭐 그걸 그렇게 악랄하게 제가 비난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나름 지식인이라고 책 장사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혹세무민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런 사람이 마치 무슨 현자인 양 대중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저는 한심합니다.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 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이제 저런 이제 책 장사, 약 장사가 파는 그죠? 사기적 화술에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권자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지향적 유권자가 있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B형, C형, 그러니까 이익 추구형 유권자들의 이 폭이 늘어나고 가치 추구형 유권자들의 폭이 줄어든대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누군가를 지지함으로써 직접적인 본인의 이득이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잖아.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을 씀으로써 생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예컨대 유시민이 김어준이랑 조욱이랑 가깝게 지내는 건 직접적으로 이익하고 연결이 되죠. 어떤 이익과 연결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팔이라는 이익과 연결이 되잖아. 이게 책을 팔 수 있잖아요. 환금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야. 내가 김어준하고 친하게 지내면 유시민은 책을 많이 팔아. 솔직히 유시민이 김어준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면 수십만 권씩 책이 팔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의 행위는 대단히 이익 추구적인 거예요. 매불쇼에 왜 나갑니까? 책 팔러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대단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야. 이익과 직결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권자가 우리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물론 나라가 큰 틀에서 보면은 나라가 잘 굴러가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럼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득이 생길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가지고 내가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뭐 떨어져요? 없잖아. 떨어지는 게 유권자들 순수한 유권자들은 그 다음에 내가 뭐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뭐 떨어집니까?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뭐 일당이라도 떨어지겠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유권자는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치지향적이다. 모든 유권자는. 유시민은 A형 유권자가 있고 뭐 B형 유권자가 있고 C형 유권자가 있고 개소리를 하는데 자, 유권자들은 누군가를 지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본인의 이익이 달성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야.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해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익 추구를 하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 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가치 추구만을 하는 정치인도 없고 100% 공적인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100% 사적인 사람도 없어요. 100%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저는 아까 50대 50이야.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 그 다음에 공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50대 50이에요. 이것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50%고, 공적인 어떤 이 선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50%다. 그런 마음이 50%다. 반반이다, 내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그런 생각이 반반이야. 그러면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흔히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조금 높은 거예요, 이게. 5대 5면 괜찮은 사람인데, 공익이 6, 사익이 4. 아니야. 이것도 너무 높아. 공익이 51, 사익이 49. 이 정도만 돼도, 이 사람 괜찮네? 라는 얘기를 들어. 그 다음에 공익이 60, 사익이 40이잖아요? 이러면은 이건 위인 단계에 들어가. 위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사적인 이익이 40 정도 내가 취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공적인 이익을 추구할 거야.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인이야, 위인. 근데 이게 한 70 정도 돼. 70 정도 되면은 역사책에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인 거야. 이순신 장군. 아니, 이순신 장군이, 그냥 100% 나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랬겠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보시면은 한산도 달 밝은 밤에 전쟁 터졌는데 술 마시고 기생하고, 다 있잖아. 역사의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난중일기에 나오는 얘기야. 한산도 전쟁 터져갖고 나라 지금 국민들이 다 밥을 굶고 다 죽을 지경인데, 한산도에 하고 달밤을 보면서 야, 한잔하자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이순신이 알고 보니까 이거 사익을 추구했네. 에? 야, 기생이랑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순신이? 이러냐고,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은 그게 한 30%. 그러니까 맨날 가가지고 그냥 한산도에서 술 퍼먹고, 그냥 맨날 이거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원균이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한 70% 정도가 공적인 나라와 특히 이제 목숨이라는,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귀중한 걸 민족을 위해 바쳤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나는 그냥 공공재야. 나는 무슨 사생활은 없어. 나는 나라의 노예야. 이러고 살았냐고.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정치인들도 100% 공적인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잘해야,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은 한 55대 45 정도 되면은 괜찮은 정치인이에요. 55대 45 정도 되면 괜찮은 정치인이고, 이게 거꾸로 55대 45가 되면 안 되지. 그 나쁜 놈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여의도에 공적인 어떤 마인드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려는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한 이런 정치인이 솔직히 말해서 그게 한 6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는 현재는 한 60%? 나중에 이제 70%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6대 4. 공적 가치 지향성이 6.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 다음에 이 지향성이 4.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와, 훌륭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더 높아져가지고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7대 3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세종대왕입니다. 영구 집권하세요.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300명 의원 중에, 자, 공적인 가치를 먼저 앞세우는, 그러니까 한 55대 45. 6대 4로 하자. 6대 4 정도 되는, 공이 6, 4가 4 정도 되는 이런 정치인이 10명 이상만 되면요, 대한민국이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바뀌어요. 유은우님, 운동권 영향의 논리 같음, 악을 상정한 나는 정의다라는 거기에 순혈주의도 야비한 논리, 가치를 말하지만 가치를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다른 건데, 가치의 의미, 유용성도 따져봐야지. 누구나 가치 추구는 있는데 각자의 가치 특성을 무시한 말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 없는 말이죠.